주의력과 집중력이 부족한 아동 혹은 ADHD 아동과 더불어 조금 더 서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 더 효과적인 대화 방법 혹은 질문 방법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은 신경세포 또는 뉴런 사이의 정보 전달을 돕는 뇌의 메신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만일 신경 전달 물질이 없다면 우린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생각하고 느끼며 살지 못할 겁니다. 또 신경 전달 물질은 주의력과 집중력을 일으키고 유지할 때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주의력과 관련된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는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즐겁거나 보람 있는 일을 추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도파민 수치가 낮으면 동기부여와 주의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어떤 일을 수행함으로 어떤 보람도 느끼지 않으면 집중할 이유도 사라지겠죠. 주의력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신경 전달 물질은 노르에피네프린입니다. 노르에피네프린 수치가 낮아도 주의력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심한 경우 이를 해결하고 치유하기 위해 전문의의 도움으로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수치를 높이는 약물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의 부족으로 일어나는 주의력과 집중력의 약함을 그의 탓으로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상황은 더 심해지고 더 외롭게 더 힘들어질 것이니 말입니다. 집중력이 약한 학생에게 질문을 할 때는 짧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문장 구조를 피하고 쉽고 편한 언어를 사용하여 질문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장황하고 어려운 말로 이루어진 질문은 집중력과 주의력이 부족한 학생을 괴롭히게 됩니다. 간단하고 쉬운 말로 흥미로운 질문을 함으로 조금씩 집중력 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또한 질문이나 지시할 때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여러 단계로 세분화해야 합니다. 여기 오세요. 이것을 보세요. 이것은 화석입니다. 이와 같이 세분화한 여러 단계로 나누어 질문하고 지시해야 이해가 편합니다. 항상 이런 대화법을 유지해주세요. 이런 대화 가운데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집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이나 도표와 같은 시각적 보조 자료를 사용하면 전달하려는 내용을 더 분명하게 그리고 더 쉽게 이해하도록 도울 겁니다. 또한 학생들이 작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자주 알림이나 단서를 제공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집중력에 도움이 되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중력을 유지하기 힘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공간은 매우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방해 요소가 적고 매우 규칙적인 틀 속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집중력이 약한 학생들과 함께 작업할 때는 인내심과 이해가 중요합니다. 질문하거나 지시하는 이가 원하는 속도로 반응하지 않아도 당황하거나 서두르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할 겁니다. 그러니 차근히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력이 부족한 이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의 부족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중이란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함께 이를 해결해 가야 한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주의력 부족한 사람이라 비난하거나 화를 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느려도 천천히 간결하고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천천히 학습 과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더 나은 집중력을 유지하게 하고 조금은 늦어도 학업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오늘도 신나게 그리고 담담하게 유지승이었습니다.